성악설은 에고나 해당되는 얘기지 참나한테 붙일 수가 없잖아요. 예. 아, 옛날에 도덕 시간인가 그런 데 보면은 그쵸. 옛날 예. 성악설 주장하는 분들은 에고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에고가 본성이 탐진치잖아요. 본성이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 가능성이 이제 그 에고 놓고도 여러 설이 있습니다. 성악설만 맞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선악 이 좀 혼합설이랄까요? 그러니까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다. 백지 같은 설 그런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자 같은 거는 뭐 선악 다 가능하다 이런 설도 있고 순자같이 악설을 주장하는 경우 악하다. 딱 봐라. 애들 눈빛 봐라. 악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에고를 못되게 보는 에고가 하는 짓이 다 못된 거. 나 살자고 남 해치는 거. 아주 뭐 심하게 해치진 않더라도 뭔가 남을 착취해서 나의 생존을 도모하는 그렇게 살지 않나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보면 악설을. 근데 이거는 참나에다 붙일 수가 없죠. 에고한테. 그래서 이제 맹자는 그 반대하는 게 그거는 에고 차원이고 더 들어가면 양심 차원에서는 악이 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깊은 차원의 로고스도 인간이 갖고 있는데 저 차원적으로 우리가 발현하는 것들을 보면 악하단 말 나올 만하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엄밀히 말하면 악하다기보다는 선악 다 흐를 수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제일 말 잘해놓은 게 그거예요. 서경에 에고는 위태롭고 욕심은 위태롭다고 하잖아요. 악하다고 안 하고 욕심은 위태롭다. 그러니까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더 높다 정도가 맞죠. 엄밀히 말하면. 예, 본성은 악으로 흐르기가 쉽다. 에고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 양심의 본성을 들여다보면 그건 인위이지기 때문에 악으로 흐를 수가 없는데 욕심의 에고의 본성을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희노애락의 이런 그 욕망을 충족하겠다는 그 본성은 얼마든지 악으로 흐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악하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는 인간성을 선하다고 보고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세상에 인간들 다 악해 빠졌는데 무슨 선하다고 보고 접근하면 어떡하냐 악하다고 보고 교정하자 그러는데 순자가 그 주장을 했는데 순자가 참 멋진 유교의 또 군자고 멋진 학설을 많이 주장했는데 성학설 하나 때문에 인정을 하나도 못 받았죠. 조선시대도 인정을 순자를 거론하는 것도 싫어했죠. 실제로 순자 책 보면 배울 만한 점도 많은데 그 몇 개의 문제점 때문에 지적받은 이유가 본성이 악하다고 해버리면요. 그런데 순자는 본성이 악하다고 해놓고 인간을 교정해서 성인을 만들자고 주장했던 사람. 그러면 그건 이상한 일이 되잖아요. 본성이 악하면 악하게 사는 게 맞지. 그렇지 않나요? 본성이 악하다고 해버리면요. 인간은 공부할 수가 없어요. 뭔 짓을 해도 악할 텐데요. 그러니까 모순에 빠진 거예요. 순자가. 그런 부분 때문에 순자가 인정을 못 받죠. 자체 모순에 빠지니까. 그렇게 성인이 되길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순자의 말을 이제 지금 우리가 한번 변호해주면 에고는 못됐다. 그러니까 끝없이 훈련을 해야만 에고가 선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주장을 한 건데 성악하고 주장해버리니까 맹자를 비판해요. 그리고 맹자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과격한 부분들 때문에 인정을 못 받죠. 근데 그러니까 성악은 에고 차원에서 말한 거다라는 정도지 에고가 진짜 다 악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악으로 흐르기가 쉽다. 요 정도가 맞죠. 선악이 다 가능하다거나 악으로 흐르기가 쉽다거나 정도가 실제로는 맞고 양심은 악을 할 수가 없는 존재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본성이 두 개의 차원의 본성이 있어요. 인간은. 성선설, 성악설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안에 못된 마음도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것도 본성상이 있는 거 아닌가요? 뭔가 저 내면에 내가 그런 로고스를 따르고 있는 성격적인 되게 좀 에고에 문제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악한 부분도 있죠. 그런데 더 내면에는 또 양심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뭐로 구분하냐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선이냐 악이냐를 뭐로 봐야 되냐면 에고 차원의 본성만이 아니라 우리가 명상을 해서 에고를 다 내려놓은 뒤에 그 마음에 있는 본성까지 봐야 제일 뿌리까지 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명상할 때 나와 남을 내려놓고 나서 그 마음으로 있을 때 거기서 악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럴 수는 없거든요. 악해지려면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서 내가 나와 남을 갈랐을 때 이제 내가 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예전 어른들이 구분한 거죠. 성악의 측면보다는 성선이 더 깊은 차원에서는 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근원에서 맑았던 물이 이렇게 설명해요. 많은 철학자들이 동양에서도. 근원에서 맑았던 물이 이제 흐르다 보니 탁해진다. 이제 악이 개입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런데 본성에다 악을 배정해버리면 인간은 아무도 선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성악설을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에고는 못됐죠, 사실. 그러니까 성악 말 나올 정도로 에고는 좀 못된 부분이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양심에다 그거 붙이지는 마시라 하는 그것만 구분하시면 성선, 성악설 다 인간을 관찰해보고 나온 그 자명한 얘기들이에요. 그쵸? 근데 좀 그 찜찜한 부분만 좀 이렇게 서로 소통시켜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본성상 그렇다 그러면 더 어떻게 못해요. 사실은. 원숭이나 개가 본성상 그렇게 사는 게 맞다 하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개를 데려다가 우리가 굳이 뭐 슈퍼맨 옷을 입히고 뭐 사람처럼 만들어 보려고 아무리 해도 그거는 진짜로 그러리라고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본성상 악하면 이렇게 모여서 도 닦고 해도요. 서로 빤해요.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지 도인 절대 선해질 리가 없다는 거 알겠죠. 본성이 악하다는 말은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순자가 욕먹은 거예요. 너무 세게 얘기한 그 부분 때문에. 다른 거는요. 좋은 말 많아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순자도 그러니까 순자가 사색이 좀 정밀하지 못했다는 게 몰입이나 이런 뭐죠? 대일통 이런 말도 하고 순자가 이런 거 제일 설명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신을 하나로 모으면 몰입하면은 모든 게 알아지고 몰입하면은 정신이 잡념이 사라지고 텅 비면서 맑아지고 밝아져서 그 상태가 돼야 뭐 지혜도 얻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다 하는데 그게 본성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순자는. 그런 얘기를 다 하면서도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공부가 조금 뭔가 정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설명이 제일 잘 된 것도 순자예요. 이런 몰입이나 이런 거 자료 뒤지려면요. 순자 거 봐야 바둑을 두건 뭘 하건 하나에 몰입하지 않고는 안 되는 법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몰입에 대한 얘기도 정말 잘하고 몰입하면은 정신이 맑아지고 잡념이 사라지고 하나로 되고 막 이런 얘기도 설명 잘해요. 그럼 이분도 분명히 몰입의 달인이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본성이라고 생각 안 했나 봐요. 그런 거 보면 재밌죠. 그러니까 단순히 성악 선성설만 얘기할 게 아니고 들어가 보면 재밌어요. 이분한테도 배울 게 많거든요. 이분은 그게 본성이라고 이렇게 연결을 못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맹자를 막 비판했죠. 성선설 주장하는 맹자가 엉터리다 하고 막 지적하고 그래서. 그 예전 글 보다 보면 이런 게 재밌어요. 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상대방 비방할 때도 있고 제가 중간에서 볼 때는 좀 민망한 부분이 있죠. 이 말만 하지 마시지 하는 이 말만 안 해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런 것도 많아요. 고전 읽다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굳이 불교를 한번 꺼내서 또 욕하는 경우도 있고 참나를 막 묘사하다가 불교에서 말한 참나는 가짜다 또 이러면 갑자기 당신이 설명한 게 지금 같은 건데 난감할 때가 있어요. 보는 사람이.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적과 아군이 막 갈려서 싸우던 시절이라 서로 간에 그러니까 맹자를 굳이 막 공격하더라고요. 순자는. 그러지 말지.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에서는 아니 서로 자명한 게 있는데 합쳐서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꼭 이게 상대방을 욕하고 비방하는 걸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